197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에서 한명수의 일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한동훈의 아버지 한명수는 당시 세계 1위 마그네틱 레코딩 헤드 제조회사인 어플라이드 마그네틱스의 한국 법인인 AMK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동훈은 강남 8학군의 서울신동초등학교, 서울경원중학교, 서울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동기 동창과 법조계 선후배들에 따르면 한동훈에 대해서 리더십 있는 모범생이었지만 반골 기질도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한동훈에 대한 동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모범생 한 명과 문제아 한 명이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반장인 한동훈에게 모범생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반 친구들에게 돌려 적어주라고 시키셨고 그랬더니 동훈이가 왜 그 친구만 해줘야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걸 봤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동창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학교에서 한동훈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얘서 눈에 띄었는데 공부까지 잘하니 유명했다.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물론 남자애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 반장을 도맡아 했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현대고에서는 시험을 보면 1등부터 50등까지의 석차를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방을 붙여뒀는데 한동훈의 이름은 13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2년 현대고를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92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서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 일기 부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2년 10월 13일 스누포의 제1회 정기 연주회에서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는 신입생들을 입학시킨 후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어 보냈는데 사법학과를 지망했지만 성적 서열에 밀려 공법학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밀려본 경험이 거의 없던지라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입소했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8년 5월 1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강릉시에 위치한 제18전투 비행단에서 군 복무를 시작해 2001년 4월 30일 대위로 전역해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때 소속 부대 간부 중령을 별도로 인지수사해 단순 수뢰죄로 구속하고 이에 반발한 헌병대장을 체포한 적도 있다고 한다. 2001년 5월 1일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임 부서는 서울지검의 신설부서인 형사고부였다.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특수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게이트 등 금융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때 신설된 부서다. 그 후 1년차 검사였던 2002년 대학교 재학 시기 교제했던 진은정과 결혼했습니다. 2003년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명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때 만 29세로 평검사 신분이었습니다. 2003년 11월 초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과의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4개월여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은 여야 정치권을 수개월 동안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며 검찰발 정계 개편이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검찰 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동훈은 이때부터 한번 손을 댄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 독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약 2년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대차그룹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사팀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윤석열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자금을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2006년 4월 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영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2007년 가을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검사로 재직 중에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의 재개발 비리 수사를 맡아 10월 18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윗선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정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혐의가 입증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2015년 3월 SK건설 신세계 동부그룹 중국제강 등 여러 기업의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독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결국 5월 7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2015년 6월 16일 동국제강에 이어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을 세금 탈루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2016년 1월 27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식 출범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내사를 토대로 수사 착수한 달 만에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동안 특수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에 물류사업 일감을 집중 수주한 대학 동창 정모 씨,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에 이어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을 각각 구속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10명을 요청했고 한동훈의 파견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은 특별히 삼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예상된 삼성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더니 공식 수사 열흘 만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한동훈의 입지는 기업 저승사자를 아득히 뛰어넘어 기업 염라대왕에 가까운 지경이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별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해 검찰의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지검장과 송경호, 신봉수 부장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이전 대통령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3월 19일 검찰은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칼잡이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사상 최초였습니다. 또한 박병대와 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9년 7월 26일 한동훈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자 사법연수원 27기 중 이원석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한동훈도 조국 사태 이후 검사로서의 삶은 요동쳤습니다.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총지휘하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2020년 1월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인사 조치하면서 연이은 좌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을 받았다가 재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4일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면서 네 번째로 좌천되었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러자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며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검사 연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대놓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이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국이 의결에서 96.5%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 수락과 동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한동훈은 4.10 총선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 유세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총선 참패 후 사퇴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본인들의 실책은 생각하지 않은 채 최전선에서 지휘한 한동훈에게만 참패 책임을 돌리고 있어서 이때부터 윤석열 및 대통령실과 한동훈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퇴 이후에도 한동훈을 향한 비판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2024년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윤 세력을 포함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들에게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치 한동훈 vs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구도였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공격은 하지 않고 오직 수비만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원 투표에서 255, 930표 득표율 62.68%를 기록했고 여론조사에서도 63.46%, 환산득표수 64, 772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치위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